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기대 이상의 값진 성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엄청난 발판들을 마련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낸 대표적인 성과들과 그로 인해 변화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실에 부들대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171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현안 공조와 코로나 백신과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 간 위탁 생산 계약을 포함해 국내 투자 유치 등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와 코로나 변이의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도 도모됩니다. 산업자원부와 복지부 그리고 모더나가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관련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인데요.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협력은 전 세계 코로나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이고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면서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탄도무기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 및 배치는 물론 우주 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중시 기조와 우리의 신장된 국가적 역량과 위상, 국제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역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현무포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최대 2톤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톤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해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지게 됐으므로 향후 현무 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술 핵 수준인 현무포도 상당히 두려워한 것이 사실인데 이젠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발언이 포함됐고 쿼드도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동맹을 강화한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5G 등의 핵심 기술을 놓고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대만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내정 간섭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된 성명 내용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듯 했던 중국이 이제는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 외교 줄타기를 잘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소하거나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더 격하게 부들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너무 심하게 비교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현실을 부정하는 수준의 무논리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 비하 수준으로 자기들만의 분석을 하며 어떻게든 이번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매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를 만날 때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쓰고 2m가 넘는 매우 긴 테이블에 햄버거를 대접했던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볼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물 요리를 준비하는 섬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마스크는 서로의 안전감에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 대통령 따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말든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마스크 식사를 제외하고 일본보다 잘한 것이 있냐? 한국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제 중국이 한국을 견제할 것이 분명하니 한국의 외교는 끝이다 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과들을 뒤로하고 대접에만 관심을 보이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국내 언론들도 무조건적으로 성과를 축소하고 비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와중 한미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동맹으로 질적 변화를 시켰습니다. 양국 정상의 첫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 첨단 산업 협력 등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한 것은 호평을 할 만한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맞이했으며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